안녕하세요. 옛 성현들의 지혜와 명언들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써먹는 말 중에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다라는 반포지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본 방송의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반포지효, 되돌릴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 효자지요. 이 말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애비 없는 아이라 놀림받을까봐 더 좋은 옷과 기름진 밥상으로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훤칠한 젊은이로 자라났지요. 그렇게 키우고선 그동안 고생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는 늙고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이 그 어머니를 구박했답니다. 나이 들면 좋은 것은 소용없다면서 기워놓은 해진 옷을 드리고 차디찬 방에서 어머니가 떨고 있게 방치하다시피 했답니다. 아들은 땔감으로 불을 피워 자기네들만 밥에 먹고 자기네 방만 따뜻하게 지핍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아들을 보며 아이고 까마귀보다 못한 놈 하며 손가락질하게 되었죠.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땔감이 떨어져 나무를 하려고 산에 오르다 까마귀를 보았는데요. 아들은 저 까마귀 때문에 자신이 욕을 얻어먹는다면서 까마귀가 앉아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려 버렸답니다. 그때 마침 피하지 못한 늙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그러자 젊은 까마귀가 슬피 울면서 어쩔 줄을 몰라 주변을 날아다녔다고 하죠. 어미를 살리려고 하는 까마귀의 효성을 알 수 있는 행동들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산에 오른 아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까마귀가 늙은 까마귀에게 날아오더니 먹이를 날라다 입에 넣어주고 보드라운 틀을 안전자리에 깔아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떠올랐답니다. 아들은 까마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 불효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한낱 까마귀도 어미에게 저렇게 효도를 하는데 나는 어째서 어머니를 그렇게도 구박했을까 그때야 느꼈던 것이죠. 그때서야 왜 동네 사람들이 자기 보고 까마귀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는지 알게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차차 칭찬이 자자한 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땔감으로 방도 지펴드리고 따뜻한 누비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어머니와 행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든 어미에게 먹이를 먹여다 주는 새는 까마귀밖에 없다지요. 까마귀는 4살 아이도 재밌어하는 소재라고 하죠. 그럼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이라는 말의 반포지효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 진나라에 무왕이 있었는데요. 무왕은 덕망 있고 학식이 깊은 이밀이라는 신하를 매우 아껴서 높은 관직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밀이라는 신하는 이를 거절하고 관직에서 물러났어요. 무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밀이 반드시 필요했고 관직에 나온다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밀은 늙은 할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벼슬을 거절했다고 하죠. 무왕은 2번이나 관직을 내렸지만 거절한 이밀에게 화가 엄청 많이 났나 봐요. 그러자 이밀은 사람이 아닌 까마귀 새끼도 다 자라면 효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까마귀도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여다 주며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난 뒤 2달 동안은 어미가 먹이를 물어서 가져다 주는데요. 새끼가 다 자라고 나면 먹이를 잡기 힘든 어미를 위해 먹이를 구해 나르는데 이 밀도 까마귀처럼 키워주신 할머니께 효도를 하기 위해 관직을 포기한 것이었지요. 무왕은 이런 이밀의 효심에 감동을 해 큰 상도 내렸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담과 고사성어들이 동물과 풍자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1908년에 출간된 우화 신소설인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8가지 동물과 관련된 풍자 비유로 유명한데요.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이 등장하는데 날짐승, 길짐승은 물론 바닷속 생물과 곤충까지 나온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나쁜 속성과 잘못된 처신을 비판하고 경계하는 데 동원되었는데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군림하는 인간의 간사함을 지적하는 호가 호위는 너무 자주 인용되어 식상이 날 정도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스타일의 인간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답니다. 입에는 꿀을 머금고 뱃속에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의 구밀복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반포지효는 인간의 불효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주죠. 반포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도리어 늙은 어미를 먹이는 효도를 뜻하는 말이랍니다. 우리가 까마귀를 다르게 반포조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죠. 물론 요즘 속속 들어서 성업하는 요양원들은 나이 많은 부모를 모시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까치를 길조라고 해서 좋아하지만 까마귀는 흉조라고 여겨 별로 좋아하지 않죠. 까마귀는 울음소리도 공연히 음침한 느낌을 주는 데다 동물의 시체를 먹는 습성까지 있어서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하면 죽음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까마귀에게도 사람들이 꼭 본받아야 할 습성이 있는 건 이제 아셨죠? 오늘은 반포지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도 지치고 곧 겨울도 다가온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로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